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해물 요리사 해선 셰프 박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 내용인데 해외 선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품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거래 흐름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거래 흐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HTS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넣죠. 매수냐 매도냐 주문을 넣으면 자, 이게 증권회사로 주문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는데 과거의 초창기에 우리가 해외 선물을 도입을 했을 때는 사실 이 그 CM이라든가 그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해외 FCM들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체 상품들을 다이렉트로 해외 선물 거래소로 주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렇게 FCM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거래소로 보내는 이런 상품들도 같이 혼재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 따라 가지고는 다이렉트로 그 CM이라든가 각 나라의 홍콩, 일본 거래소들 다 있죠. 그쪽으로 직접 싱가포르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로 직접 전산으로 연결해 가지고 주문을 날리는데 대부분은 실제 그 FCM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거쳐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주요 거래소는 어떤 데가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CME 그룹. CME 그룹은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거래소라고 있는데 KRX. 자, 미국은 CME 그룹이 한 개의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고 CME, CBOT 그리고 뉴욕 상품 거래소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약간씩의 그 상품이 거래되는 종목들이 조금씩 틀려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 CBOT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CME가 만들어졌는데 주로 그 CME는 지수 상품하고 지수 상품 위주로 거래가 되고 CBOT는 농산물 같은 그런 상품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거래소는 오일 같은 거 이런 상품들이 에너지 관련된 상품들이 주로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CME 그룹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고 유렉스. 자, 유렉스는 여러분들이 옵션 거래, 국내 옵션 거래를 야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게 국내 옵션을 유렉스에다가 상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 옵션은 국내 KRX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렉스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간 선물은 최근에 서비스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거는 원래 CME 그룹의 CME에 상장이 돼 있었던 그런 상품이죠. 자, 그 유럽 거래소에는 유럽,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그 지수 상품 이런 상품들이 있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중에는 유로 관련된 상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ICE는 영국 거래소인데 대륙 거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CE에도 그 농산물들하고 에너지 상품들도 일부 CM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좀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거래소, 홍콩 거래소. 자, 싱가포르나 홍콩 거래소의 상품들은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만한 상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에도 상장돼 있고 CME에도 상장돼 있고 그래서 상품들이 세 가지나 존재를 하는데 거래 시간도 조금씩은 틀리게 서비스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주요 거래소를 일단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대부분 거래하시는 종목들은 CME 그룹에 속해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거래소마다 다르게 이제 그 서비스 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상품은 기준 통화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되고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하시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화를 입금한 다음에 홍콩 달러로 환전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렉스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은 우리가 유로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 그 기준 통화가 이제 유로화가 돼서 뭐 한 틱에 뭐 10유로다 뭐 이렇게 따로 유로화로 표시가 됩니다. 자, 주요 상품들인데 상품 그 카테고리별로 지금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자, 지수 상품이 29개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거래소별로 미국의 그 S&P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뭐 다우 지수, 자, 유럽에서 독일 닥스 지수, 그리고 유로스탁, 예, 이런 지수 상품들이 거래소별로 따로따로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 지수, 뭐 홍콩 지수, 중국, 예, 지수들도 서비스 되고 있는데 29개 정도 상품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증권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보다는 상품 숫자가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 한 5년 전에는 한 20개 정도 그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29개 종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화 상품은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뭐 호주 달러 뭐 이런 그 통화 상품들을 미국 달러 대비 강세냐 약세냐 이걸 표시를 해가지고 1유로에 미국 달러로 얼마를 지불해야 환전을 할 수 있냐 이걸 표시해 준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 유로화를 매수하고 유로화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유로화를 매도를 하면 되는 그런 구성이죠. 자, 그리고 금리 상품은 채권입니다. 채권. 실제 채권 거래는 별로 하질 않고 있어요. 장기 투자로 해서 그 채권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의 국채 그리고 유럽의 그 국채 뭐 이런 것들이 올라 있는데 10년물, 5년물, 2년물 이렇게 30, 15, 2년물 이렇게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에 그 국채 거래를 잘 안 하는 이유는 하루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30년물 같은 경우에 그 틱당 가치가 굉장히 조금 벌어져 있는데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 틱에 약 32.5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틱만 거래해도 한 4, 5만 원, 4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한 2, 30틱 움직이면 좀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국채를 거래하는 국내 거래자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농축산, 말 그대로 그 농산물하고 축산물, 네. 옥수수나 밀, 대두 이게 3대 곡물인데 원래 CBOT에서 1848년인가 처음으로 곡물 관련된 이 선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는데 자, 그때 주로 거래되던 상품이 옥수수, 밀, 대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요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면화라든가 설탕 그리고 커피 뭐 이런 제품들 상품들도 있고 오렌지 주스 그리고 커피는 나왔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같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우는 살아있는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구 그리고 돈육, 돼지고기도 있습니다. 자, 국내 선물에도 사실 돈육 선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농산물 관련된 상품들이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농산물은 가끔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주로 이 서비스되는 거래소의 그 나라의 기후에 따라 가지고 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래하기는 조금 마땅치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CME 그룹에 그 속해 있는 상품들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크루드 오일도 국제 원유 가격 1하기보다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죠. 그걸 우리가 이제 CME 그룹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브렌트유는
북해산 원유입니다. 영국 쪽에서 영국 그 북해 있죠. 그쪽에서 생산되는 원유고 우리가 또 주로 수입하는 원유는 사실 중동 쪽에서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마다 브렌트유, 두바이유 그리고 WTI 이렇게 가격이 변동성이 일정하게 생기질 않고 서로 간격이 벌어질 때도 있고 좁혀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품들을 거래할 때는 그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상품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옥수수나 밀, 대두 이런 가격도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게 국제 표준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옥수수 가격하고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옥수수 가격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원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원유도 최근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은 미국에서 저장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크루드오일 가격이 아주 급락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비철금속은 사실 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굴이 하나 있고 그 두 개인 이유는 미니 상품이 있어요. 원래 빅 사이즈보다 조금 그 증거금을 작게 해서 서비스하는 상품이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귀금속 쪽은 7가지 정도인데 금, 은, 백금, 팔라디움. 자,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그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전쟁이 나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금 같은 게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은은 사실 조금은 틀립니다. 은은 오히려 귀금속이지만 산업 생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은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그때 은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백금도 마찬가지예요. 백금도 산업 생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쪽은 또 7가지 그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산 원유다. 그리고 난방유, 히팅오일, 천연가스 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많이 거래하냐? 전부 다 거래할 수는 없죠. 뭐 동시에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지만 주로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거래를 하는데 해지 목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비철금속, 구리 관련된 거는 뭐 동재련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서 해지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과거에 국내에서 금 선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해외에 있는 이 금 선물 가지고 종로에 있는 금은방 그 사장님들이 직접 금 선물을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자, HTS를 띄워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거래소 그리고 기준 통화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오늘 강의는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카테고리와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